안녕하십니까, 배스캡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겨울철이면, 시즌이 끝나고 겨울철이면은 어마어마한 베스앵글러 분들이 사고팔고를 하시는데, 중고 제품 판매에 대한 반복되는 글들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도록 많은 베스 루어들이나 로드 릴들이 중고로 거래가 되죠. 한겨울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베스 중고나라는 카페에 올라오는 양만 하루에 따져도 거의 뭐 1000개 가까운 사고팔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자신이 판 용품을 누군가 사서, 저렴하게 사서 그거를 되팔이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팔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의상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 판 물건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의견 존중합니다. 근데 제 의견은 물건이라는 게 사실은 소유주, 제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팔거나 넘겼다면은 사실은 그 물건은 제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애지중지했던 물건이지만 그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건 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직접 땅을 사서 파고 자르고 해서 제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정성도 많이 들어갔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죠, 이렇게. 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사는 곳에서 집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끝없이 사고 팔고를 하겠죠, 이렇게. 자, 정성을 어마어마하게 들인 내 집을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돼지우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내가 관여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지만 그분이 돼지우리로 그 집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제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나한테 집을 1000만 원에 사서 그분이 그 집을 2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이게. 왜냐면은 그건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정성을 들였지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베스 중고나라에 베스 낚시 용품, 중고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파는데 학생입니다. 좀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돈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해서 중고 시세가 10만 원에 돼 있는 걸 7만 원에 넘겨줬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11만 원에 다시 물건을 파는 거죠, 이렇게. 기분은 굉장히 상합니다. 저래도 기분이 당연히 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 친구가 사서 이미 넘겨버렸기 때문에 네가 사정을 해서 7만 원에 넘긴 건데 왜 그거를 11만 원 따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넘어가는 순간에 그 친구의 문제거든요. 그 친구가 10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팔든 10만 원짜리 1만 원에 팔든 그거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글로 올리고 서운한 마음을 적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라고 해서 그거를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중고품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사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넘겨줬고 서운한 마음까지도 이해는 하지만 중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예로 든 상황이지만
어떠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고 좀 더 배려를 해주고 교환을 할 때도 좀 더 해주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그거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파는 사람 제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에 잊으셔야 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찐따 같은 애를 만나든 정우성 같은 애를 만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헤어지는 순간에 내 여자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여자친구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해를 좀 빨리 하시라고 이런 예를 든 건데, 나와 헤어졌거나 나와 이혼을 했거나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나를 사랑했었는데 뭐 위자료를 많이 주고 뭐 내가 그만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일단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물건은 제게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유사한 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물건을 저렴하게 넘겨준 내 마음은 그냥 편안한 거고요.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을 한번 준 거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정성과 내가 배려했던 만큼 하지 못하고 그거에 배반하는 중고 판매를 되팔이를 했다라는 거, 뭔가 다르게 더 이득을 남겼다라든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도의적으로요. 하지만 판매하는 순간에 잊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나한테 몸을 해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뭘 하든 그냥 잊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중고 거래에서 크게 상처 입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베스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경우도 너무나 흔한 일이고요. 2019년도에 12만 명이 모여있는 베스 포인트입니다. 베스 중고나라 회원도 6만 명에 가깝게 있죠. 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에 글을 올리든 분란이 생기든 중고 제품을 내가 저렴하게 팔았든, 자, 오늘부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면은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게 정신건강의 가장 이로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